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 오늘은요, 철기 시대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 철기를 사용한 후 사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학습 목표 2. 부여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풍속을 비교해 본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는 벌써 4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기들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봤을 때 주로 앞에서 문제들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월드컵, 올림픽 그런 경기들이 열릴 때 중계 방송 많이 보시나요?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선취 득점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득점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도요, 역사 공부의 가장 시작인 바로 이 첫 번째 흐름에서 제대로 이해하셔야죠. 문제를 잘 푸셔야죠. 그래야지만 나머지 뒷부분에서도 자신감 있게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오늘은 많이 점검하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 청동기 시대예요. 그 청동기 시대에는 괄호를 청동기로 만들었다입니다. 뭘까요? 바로 지배층들이 사용하던 용품입니다. 모든 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틀리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칠판으로 이동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역사 연표 살펴보기. 이제 벌써 4번째 수업이 되다 보니까요, 습관이 드신 거죠.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청동기는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중에서 이 청동기 시기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때는 지배층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등장했고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고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동기만 썼나요? 아니요. 고조선은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철기를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되면요, 철기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조선이 멸망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공부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왔어요. 그 철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떠한 생활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을지를 보는데요. 철기 시대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이거는 바로 철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용도가 조금 다른 것 같죠? 그쵸? 한쪽에서 보이는 모습을 봤더니, 자, 먼저 오른쪽 누가 봐도 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철제 무기라고 불러줘요. 선생님, 정말 이게 칼이에요? 칼이에요. 여러분께서요, 철기를요,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청동과 약간 비교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자, 청동의 원료가 되는 건 구리라고 했죠. 구리는 철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조금 쉬워요. 대신에 단단한 거는 조금 약하고요. 그리고 재료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반면에 이 철은요, 녹는 점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반도 곳곳에 철기가 이렇게 많이씩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발견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철광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단단해요. 날카로워요. 비록 이렇게 녹슬어 보이지만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아시잖아요. 예,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철기 같은 경우는요, 재료를 구하기 좀 더 쉽다고 그랬죠. 더 단단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철을 가지고 무엇도 농기구도 만들어 사용하더라. 선생님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아니요, 너무 중요해요. 별수 칠게요.
자, 철기를 가지고는 무기도 만들지만 농기구도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시켜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그 이전에 뭘 사용했었죠? 반달 돌칼. 네, 그걸로 벼를 수확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예전에 할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할아버지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쇠로 된 낫 있죠? 딱 잡아서 한 움큼 쓱 베면 정말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러니 이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그만큼 농업의 생산량이 증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농업은 더욱더 발달할 것이다. 되겠죠? 또 나와요. 농사를 더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더욱더 증가합니다. 또 무기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걸 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 전쟁이 훨씬 더 빈번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할까요? 많은 세력들은 힘을 합치게 되거나 아니면 강한 나라가 좀 더 약한 나라를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슝 가겠습니다. 여러 새로운 나라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철기 시대는 이게 전부인가요? 예, 생활 모습은 전부예요. 정말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외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구리와 철광석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보다 쉬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시험에서는요. 이 철기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를 정말 잘 물어봐요. 자, 그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드디어 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그렇죠. 철제 농기구 만들었다. 철제 농기구 만들었다.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철제 농기구 만들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였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인드맵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한눈 핵심 정리. 첫 번째가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에서는요, 우리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신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주제는요, 고조선 이후에 세워진 여러 나라들입니다. 여러분께서요, 나중에 책들을 보시면요, 줄여서 여러 나라들이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도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그 여러 나라들이 누구인데요? 먼저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여가 있어요. 자, 고구려도 있어요. 옥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동해는?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섯 번째는 사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제자들이 고구려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주몽이 세운 고구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요, 부여뿐만 아니라 사만까지 다 배우셔야죠. 왜? 우리 역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우리 역사지만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여 가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요, 그래도 부여를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선생님, 주몽이 태어난 곳이 부여 아닙니까? 맞아요.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부여 되게 중요하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부여는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등장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1등도 기억해야 되지만 2등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여, 오늘 우리가 상당히 간단히 공부를 해요. 여러분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부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700년 정도 있었던 나라예요. 두 번째 수립된 나라에다가 700년 정도, 정말 대단했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역사 왜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역사를 자꾸 이제 왜곡하는 건데요. 일본은 독도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고구려도 자기네 나라 역사다, 발해도 자기네 나라 역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 위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여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만주 지역에 있었어요. 만주에 가면 숭화강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숭화강. 숭화강이 있는데, 자, 이 숭화강 지역이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수립돼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주 측은 우리 영토 아니잖아요.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요, 여기 있었던 고구려, 발해 뿐만 아니라 부여도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부여 열심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일단 부여의 위치는 만주 숭화강 유역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몽이 내려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웠던 건요, 이렇게 압록강이 있습니다. 압록강 졸본지역. 나라해주세요. 졸본지역, 졸본지역, 졸본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요, 동해바다 쪽에 있어요. 자, 옥저는 북한의 함경도 지역이 있고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동해는 조금 더 내려와서요, 우리의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게 동해가 됩니다.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따라하기 정말 많아요. 마한, 진한, 변한. 마한, 진한, 변한. 이들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자, 마한은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여기. 진한은요, 여기 대구, 김해 요쪽. 그 다음 변한은 낙동강 요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묶어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불러줘요. 요거 자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역사인데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각 나라들의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붙여볼 텐데, 바로 무엇을 공부할 거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풍속을 공부해 볼 거예요. 풍속. 자, 먼저 부여를 가볼게요. 여러분, 부여에는요, 아주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순장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순장이란 말 들어본 제자 손 들어주세요. 별로 없죠, 그쵸? 우리 돌아가신 분을요, 땅에 묻으면 매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신을 태우면 화장이라고 하죠. 불화자를 써서. 순장이 바로 뭐냐면요, 왕과 귀족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같이 묻는 것. 오. 왕이나 귀족같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같이 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장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금방 기억이 될 것 같죠? 맞아요.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그러시면요, 실제로 초기 국가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제 덜 무서운 얘기 드릴까요? 우리 여러분들 흰옷을 참 즐겨 입는 민족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부여입니다. 여기 정도는 금방 이해 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내려오셔서 고구려를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고구려요, 여기 지금 압록강 졸본 지역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야지대가 많지만 여기는 산이 많다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 정말 전투를 잘했대요. 연개소문. 또 여러분들, 광개토대왕, 그렇죠. 중국인들이 너무나 무서워할 정도로 정말 전투를 잘했었는데요. 싸움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압록강 이들 저기 워낙 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을 쏠 기회가 많았어요. 또 그들 저기에서 말 타는 거, 많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활 쏘기와 말 타기. 여러분 어렸을 때요, 고구려 벽화 중에서 이렇게 말 타면서 활 쏘는 모습 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 맞아요. 자, 여기에다가 고구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자, 우리 고구려의 독특한 결혼 풍습은 서옥제라고 있습니다. 서옥제?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 진짜 많네요. 맞아요. 서옥제라고 하는 건 일명 대릴사위제에 해당해요. 대릴사위제.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여자 집에 가서 한동안 살아서 같이 일을 해줘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본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서옥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했는데요, 따로 나가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저희 엄마 아빠 외갓집에 살고 있는데 그럼 저희 아빠는 대리사위고 서옥제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건 시대의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암튼 이렇게 남자가 결혼해서 한동안 처갓집에 살아주는 것이 서옥제인데, 아, 왜 이런 걸 했냐면요. 예전에는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노동력이에요. 지금이야 기계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딸 열심히 키워놨는데 딸이 안녕 하고 시집을 가버리면 그 집에서 빨래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사위가 제가 그러면 한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옥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옥절을 가볼게요. 옥절은요, 요거랑 정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민며느리제예요. 자, 민며느리제는요, 반대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 집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쯤 되면 본인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남자가 예물을 주고 여자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자의 노동력을 데려가니까 미안합니다 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줘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가 그게 뭘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귀했구나. 그렇죠.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을 데려갈 때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고구려에서는 서옥제,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해도요, 결혼 풍습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조개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왜 요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요, 부족들 많이 보죠. 아프리카나 아마존 이런 데 가면 부족이 있다. 자, 부족과 부족은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죠? 어느 부족에서 남자가 결혼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 같은 부족의 여자와 결혼합니까? 몰라요? 안 해요. 다른 부족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요. 왜냐면 같은 부족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친척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온다? 바깥에서 데리고 오는구나. 조개혼입니다. 바깥 외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기억만 하면 되는군요. 그쵸? 기억은 제가 조금 있다가 비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만 가볼게요. 여러분 사만은요. 마한, 진한, 변한. 한 번 더. 마한, 진한, 변한.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따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 지역은 벼농사가 특히 많이 발달했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잘 가요. 조금 모자라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만은요. 아주 독특한 또 다른 통치자가 있었대요. 자, 바로 뭐냐면 이름부터 들어주세요. 천군. 천군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선생님 뭔데요? 자, 사만에서 한 나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 시기는 아직 왕은 없었거든요. 사만 같은 경우는 왕이 없는 대신에 각 지역별로 군장이라고 하는 족장님, 군장이 계셨는데 그가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이 별도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통치자가 2명입니까? 예, 2명이에요. 군장은 전쟁이라든지 정치를 주도하고요. 천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그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존재? 뭔가 힘이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뭐라고 하냐면 소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 누군가가 천군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소도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되셨어요? 천군은 소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을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 같아서는 뭔가를 이게 뭐랄까요. 장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문패를 달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뭐였냐면요. 솥대를 세워줍니다. 나무를 세우고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오리 같은 모양을 달아줘요. 왜 오리냐고요? 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성한 동물이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럼 다시 기억하세요. 자, 천군이 통치하고 있는 곳은 소도이고 그 소도 입구에는 뭘 세워준다? 솥대를 세워둔다. 이것이 사만만의 독특한 모습이어서요.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천군은 소도를 통치하며 제사를 담당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변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만 추가할게요.
변환. 여러분, 변환이 수립되었던 이 시기는 구석기, 신석기, 정동기, 철기 중에서 어느 시대라고요? 철기 시대라고요. 자, 그런데 이곳은 철이 많아요. 철이 많다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중국이라든지 왜 이런 데다가 팔았대요. 자, 그래서 수출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남겨져 있는 숙제가 있네요. 뭐요? 외우는 거요. 근데 외우는 거에다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들 같은 경우는요, 하늘을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제천 행사라고 불러줍니다. 제천, 하늘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이런 거요? 아니죠.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나라별로 조금 볼까요? 옆으로 가볼게요. 먼저 부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고라고 불러줘요. 고구려 사람들도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동맹. 옥저 사람들도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 같은데 이름이 없어요. 와, 안 외워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쵸? 자, 동해는 무천. 사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랬죠?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자, 10월에 수확을 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들은 농사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5월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월제와 10월제예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던 이 제천 행사가요, 나중에 발달을 하면요, 우리 왜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추석. 아, 그런 의미군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고조선 이후에 세워진 여러 나라들의 풍속을 다 보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선생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무엇으로? 암기성. 먼저 가사부터 확인해 볼게요. 부여의 풍속. 부여는 여러분들이 순장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장례 풍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순장, 힘 있는 자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같이 묻는 방식을 말하죠. 자, 그것 이외에도 흰옷을 즐겨 입었어요. 이번에는 고구려. 고구려부터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줘요. 이것을 서옥제, 서옥제라고 불러주고요. 또 고구려인들 하면 워낙 용맹하잖아요. 그 용맹함은 바로 활쏘기, 말타기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옥저는요, 서옥제와는 조금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민며느리제. 동해는 조계혼.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것보다 정확히 말하면 낯설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이런 건 우리가 계속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익히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사만입니다. 사만은 평야가 많고 따뜻하니, 그렇죠, 벼농사가 발달하고, 군장 말고 또 다른 통치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불러줍니까? 전군. 전군이 살고 있는 특별한 적을 뭐라 불러준다? 소도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사만 중에서도 특히나 변화는 무엇이 많다? 철이 많더라. 자, 이 내용들을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우리 제자들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요, 암기송 부르고 많이 창피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 포기 안 할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불러볼 텐데요. 노래는 뽀로로입니다. 와, 음악 들어볼게요. 너무 친숙해요, 그쵸? 몸을 흔드시고요. 부여는 순장이 논 고구려 서옥제 활쏘기 말타기 용맹한 고구려인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해는 조계혼 사마는
전군의 소도집에 변한찰. 웃으셨죠? 웃으시라고 부른 거예요. 저 원래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진짜요? 한 번 더 불러보면 되죠.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엔 더 잘 부를 거예요. 하나, 둘. 부여는 순장이노 고구려서 옥제 활쏘기 말타기 용맹한 고구려이 옥저는 림며느리제 동해는 조계혼 사마는 변홍사 전군의 소도집이 변한찰. 선생님 거짓말이셨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떨려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풍속을 정리해봤는데요. 저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노래도 봤으니까요. 마지막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고요. 개념 체크 문제까지 곧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두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다음 중 철기시대의 유물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는요, 녹슨 모습을 보니까 철기는 맞고요. 그 중에서도 농기구이죠? 나는요, 반달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반달 돌칼. 자, 이거는 어느 시기였어요?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다는요, 이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락바퀴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 때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실을 뽑아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는요, 철검이요, 검. 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 답은 뭐가 될까요?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은요, 풍속. 우리 제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이 문제는요, 부여, 고구려, 나라 이름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풍속을 먼저 볼게요. 자, 무천이라고 하면 제천 행사 중에서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입니까? 바로 그렇죠. 동해의 제천 행사. 순장이라고 하면 너무 기억이 잘 나요. 부여. 서옥제다라고 하면 고구려의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불러줬죠? 민며느리제. 여자가 일찍 시집을 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옥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도가 있고요. 거기 입구에 솥대 이렇게 세워둔대요. 자, 이것은 사만이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역시나 만만치 않았다는 거. 이번에는요, 기출문제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6회 때 나왔던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석혼에 반해서는 사다리 타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역사 수업을 하였다. 유물과 전시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우리 특히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추론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답은 아는데 방법을 몰라서 틀면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건 뗀석기 중에서도 주먹도끼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뗀석기 중에서 주먹도끼이니 구석기.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달돌칼. 반달돌칼이라고 하면 청동기. 출발합니다. 청동기. 맞네요. 답은 몇 번?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 우리 철기 배웠는데 왜 이렇게 되셨어요?
시대와 상관없이 묶어서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확실하죠? 바로 철입니다. 출발할게요. 철입니다. 철입니다. 자, 그런데 신석기실입니다. 녹슨 모습으로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는 너무 자신 있죠? 빗살무늬 토기니까 신석기인데요. 출발, 출발, 출발. 구석기 잘못 나왔습니다. 답은 그래서 확실하게 3번이었다라는 거. 자, 이런 문제 유형은요. 조금 형태만 바꿔지는 거지 시대와 유물, 유적 연결하는 거 정말 잘 나와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도구를 사용했던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봐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우리 또 자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녹슬었어요. 크게 안 떠도 알 수 있어요. 왜? 워낙 이렇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못을 봤더니 철제 무기, 그리고 이것은 철제 농기구예요. 자, 철기를 사용했던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1번,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진안, 변한 등의 나라들이 생겨났더라. 맞습니까? 맞네요. 2번,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빗살무늬 투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않죠. 그쵸? 빗살무늬 톡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 자, 3번.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무리지어 동굴에 살아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다녀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석기. 4번. 지배자의 힘을 보여주는 고인돌. 고인돌하면 청동기. 자, 우리 제자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 해보긴 했는데 역시나 답은 몇 번이더라? 1번이더라. 우리 제자들도요. 보면서 선생님 저도 풀 수 있어요. 자신감을 많이 키우셨기를 기대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의 위치. 제가 위치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실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치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요거부터 읽지 마시고요. 지도를 먼저 봐주세요. 자신 있게. 자, 가를 봤더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백두산 보이시나요? 백두산에서 압록강, 백두산에서 두만강. 여기에서 더 올라가시면 만주예요. 만주에 숭화강이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 있었던 부여. 그리고 제가 아까 백두산에서 이렇게 압록강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 나는 뭐가 된다? 압록강에 있었던 고구려. 그 다음 여기 달을 봤더니 뭐로 할까요? 옥저로 할까요? 동해로 할까요? 옥저는 조금 더 위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 달은 동해. 라는 머헌, 진안, 변화 묶어서 삼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만 찾으면 돼요. 봤더니 5월과 10월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제천행사. 한 번 더. 제천행사. 제천행사라고 불러주죠. 그쵸? 1년에 2번 농사를 두 번이나 제천행사를 지냈던 곳은 그만큼 벼농사가 발달한 곳. 답은요? 그렇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천군이라고 불려지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거 안 보고도 답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천군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소도라고 얘기했었죠.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 문제 워낙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지도를 공부하게 되면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 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떤 걸까요? 아, 선생님, 저요. 아까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제가 노래랑 그림은 그쵸? 자, 하지만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오리가 있어요. 아,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고 오리를 매달아놨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가의 꼭대기에 있는 새는 하늘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뭇을 세워서 인간의
바람이 하늘에 닿기를 기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었지만 여러분은 이미 눈이 여기 가 계실 거예요. 소떼,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출문제고요. 선생님이 한 문제 더 준비했어요. 어떤 문제를 만들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문제는 바로 지도와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여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감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 문제도 감상하나요? 예, 읽어보셔야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환 있는 거 보니까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이구나. 그렇죠? 1번, 이들 나라들은 고조선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나라들이다. 맞죠? 맞아요. 2번, 부여는 순장. 부여는 순장이 맞네요. 3번, 주로 추수가 끝난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하늘의 제사 지는 건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니까 10월 맞아요. 자, 4번에서 철광석을 구하기 어려워 지배층의 거울, 방울, 검 등만 철기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밑에서 들어본 건 언제 들어봤습니까? 청동기 때의 특징으로 들어본 거죠. 그쵸? 자,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자, 그런데 똑똑한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 틀린 거 또 하나 있던데요. 그렇죠. 뭡니까? 지배층의 거울, 방울, 검 등만 철기로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틀린 거지만 철광석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부분도 틀린 거예요. 왜? 철광석은요. 이렇게 덩어리채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구하기 좀 더 수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앞서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철기 시대에 그 철기가 어떤 분야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의 위치와 풍속을 비교하는 문제. 앞으로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축하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1강부터 4강까지 지금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신 게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공부할 첫 번째 대단원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니 저는 여러분을 믿고요. 5강에서 새로운 강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복습하시기, 특히 책 많이 읽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건 게시판 찾아오시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